네. 급여 질문은 참 많이 나왔던 적인데 또 새로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제가 요 부분 다시 한번 진짜 많이만 말씀드렸어요. 근데 다시 한번 짚어 드릴게요. 하지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천차만별이라는 말씀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역발상 도전입니다. 자, 급여 관한 문제는 많이 얘기했어요. 그죠? 근데 또 해드립니다. 네. 저도 못 찾겠습니다. 저도 찾을 수 있으면 링크를 해가지고 그냥 딱 거기다가 드리고 싶은데, 저도 못 찾겠어요. 이제 거의 600개를 바라보는 상황이라, 영상이. 자, 급여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지역별로 차등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것은 자기 지역, 그거를 주택관리사협회에서 주택관리사협회요. 여기서 구인 광고를 보세요. 구인 공고. 그래서 거기 가지고 우리 지역은 이 정도가 주로 나오는구나. 보면 그 가격이 있어요. 거기 다 나와요. 그걸 보고 선택하시면 되세요. 저는 제가 있는 경기 남부 지역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는 지역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세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과장으로 갈 거 아니고 소장님으로 갈 거 아니니까, 기전으로 처음, 신입으로 들어간다 생각하시고, 요랬을 때 초봉이 얼마냐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초봉 의미 없어요. 초봉이란 거는 우리 호봉수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최저임금제로 계산돼요. 그렇기 때문에 초봉이란 거는 의미가 없고 그냥 급여가 어느 정도냐 이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아파트가 있고요. 제가 늘 이거 그리는데 순서가 있어요. 아파트,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지산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저기 사옥 건물, 그리고 상업용 건물. 이게 뭐 집합 건물이라고 말하는 그 건물. 그 하나하나가 다 주인이 다른 그런 구분 소유형 건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은 아파트가 급여는 제일 셉니다. 왜 세냐면요. 여기는 감정 노동이라는 게 있어서 세요. 갑질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셉니다. 오피스텔하고 지산이 그 다음을 달려요. 그래서 오피스탄이라고 말하네. 오피스텔하고 지산은 얘보다는 조금 낮은데 상대적으로 이제 임차인의 비율이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렇게 민원 같은 게 조금 적거나 아니면 그렇게 막 대수롭지 않게 가는 편이에요. 하지만 여기에도 늘 진상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쨌든 조금 떨어진다는 거. 사옥 건물하고 상업 건물은 이제 진짜 저기만 틀린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이건 거의 비슷한데 상업 건물은 이제 왜 소유자가 여러 명인 거고 사옥 건물은 소유자가 한 명인 거예요. 회사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데는 개인이 갖고 있는 건물도 있어요. 이런 경우를 그냥 통칭해서 그냥 사옥 건물을 썼습니다. 그냥 건물이라고 해도 되고요. 자, 사옥 건물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그 자기한테 오더를 내리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만 소통하면 돼요. 그리고 누군가가 무슨 요청이 있다 그럼 다 그 사람한테 줘서 이 사람 담당자에게서 저한테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만 소통 잘하면 돼요. 다른 민원이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이 다 걸을 거 거르고 할 거 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한 뭐가 없어요. 그리고 상업 건물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그 상가 쪽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하고 직결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막 그 강성 민원이 들어온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들어봐도 이거 민원은 말도 안 되는 민원이지만 와가지고 막 저기 막 그 난리를 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근데 또 딱 지나가고 나면 언제 그러냐 사람이 바뀌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코너에 몰릴 때 그 사람의 본성을 보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래서 여기랑 비슷비슷하고 요렇게 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전으로 딱 봤을 때 선임 하나도 안 했다고 기준하고 제가 있었던 곳은 아파트는 보통 26년 기준으로 보면은 한 320부터 350 정도 받습니다. 월요. 이것보다 더 높은 데도 물론 있어요. 근데 지금 기준을 얘기를 드리는 거고, 지역은 분명히 경기도 남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피스텔은요, 300에서 한 330 정도 받는 것 같아요. 지산까지 같이 하면. 지산이 좀 더 적은 데도 있습니다. 네. 지산 때문에,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오피스텔이 한 300부터 한 330 정도 받는 것 같고요. 지산은 한 280부터 한 320까지 받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지산이 조금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사업 건물 가시면요. 250부터요. 한 250부터 한 300? 요 정도 받아요. 상업 건물 여기보다 뭐 한 10이나 20 정도 더 많이 받아요. 플러스 10에서 20 정도. 상업 건물이요. 자, 요 정도가 되는데 이게 규정이라고요? 아니라고요? 네, 아니라고요. 요렇게 줘야 된다는 의무도 없고요. 그 시설 쪽에서, 아파트라는 시설 쪽에서, 써보니까 이 정도가 돼야 우리는 사람들이 안 나가도 버티더라. 이거보다 떨어지면 사람들이 나가버리더라. 그걸로 다 결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금액을 딱 보잖아요. 금액을 딱 보면, 여기가 난이도가 어떻게 되겠구나를 알게 돼요. 만약에 아파트인데요. 아파트인데 300을 불러요. 네. 그 구인 공고에 300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쉬운 곳일 확률이 높죠. 네. 만약에 아파트인데 280 부른다? 280 부른다 그러면 거기는요. 그냥 편안하게 그런 곳인 거예요. 네. 그거 아니면 다 나가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아파트인데 만약에 350을 넘어서 한 360, 370이다. 있거든요. 격일제 기준입니다. 이거 전부 다 격일제 기준이에요. 죄송합니다. 미리 말씀드려야 되는데 격일제 기준이에요. 격일이 아니고 뭐 3교대다 그러면 더 떨어집니다. 근무 시간이 떨어지니까. 그죠? 최저 기준, 급여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격일제 기준이 이렇게 되는데 350을 넘어서 370까지 간다? 거기는 빡센 곳인 거예요. 제대로 시켜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각오하시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돈이 더 필요해. 그럼 글로 가는 거고요. 나는 편한 게 좋아. 그럼 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넣으시면 되세요. 오피스텔은 아무래도 임차인이 많아서 아무래도 적은데 오피스텔도 되게 조그마한 오피스텔 있어요. 막 100세대 막 이런 뭐 200세대 오피스텔 이런 데는요. 상대적으로 이게 적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막 이런 데는 어쩌면 금액이 280 막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데도 역시 사람 그렇게 많이 막 업무 주거나 그러질 않아요. 그런 거 감안하시면 돼요. 지산도 마찬가지예요. 지산은 이제 밤에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요새 지산은 기숙사랑 같이 짓는 경우가 많아서 기숙사를 같이 관리하게 되면 그러면 밤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 네. 상업 건물 이렇게 쭉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말씀드렸지만 제가 건물을 못 하고 나온 거는 노가다 일이 많아요. 이 사업 건물은 노가다 일은 잘 없어요. 노가다까지는 없어요. 그냥 좀 잘 고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이제 임차를 주는 경우면 문제가 안 되는데 회사가 들어가 있는 경우 있죠. 완전 진짜 회사 하나가 사옥으로 들어와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부서 이동할 때 책상이랑 책장이랑 이런 거 다 옮겨주는 이삿짐 센터가 한 번씩 된다라는 거. 그거 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거는 감안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상업 건물 쪽에 가니까 좀 노가다를 많이 하더라. 그런 게
좀 특징적인 이유들입니다. 금액들은 대충 그 정도가 돼요. 근데 이게 대한민국 전체 평균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경기 남부가 그렇다는 거고, 경기 남부보다 서울이 전 높을 줄 알았는데, 서울에서 계신 분이 경기 남부로 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서울이 그렇게 더 높지가 않고 오히려 경기 남부 쪽이 급여가 더 세서 자기는 일로 왔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서울 왕십리 쪽에서 이쪽으로 오신 분 계세요. 예. 경기 남부 쪽으로 출퇴근 막 하시면서 더 세대요 급여가 서울보다. 예. 그래서 지역별로 좀 차이는 있으니까 반드시 주택관리사협회에 가셔서 주택관리사협회 요거 찾는 거 보시면 나와요. 여기 그 우리 구인 공고 찾는 법 해가지고 밑에 보면 바로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구인 공고 딱 들어가서 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예, 금액까지 다 나와요. 네, 요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급여에 관한 문제 좀 말씀을 드렸어요. 뭐 그 외에도 뭐 시설 관리 초봉에 대한 얘기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이제 뭐 공공기관이랑 민간 건물이랑 어디가 좋냐? 당연히 공공기관이 좋습니다. 뭐 이런 질문도 나오긴 했네요. 그래서 공공기관이 좋은 이유, 예, 갑질이 아무래도 적어요. 네.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사람에 대한 그 저기가 예, 제대로 괜찮게 나오고 좀 감정 노동에 덜 시달리는 그런 거는 있어요. 공공기관이.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좋은데 급여가 이제 많이 주는 데도 있죠. 여기도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급여가 좀 낮은 데면 조금 고민은 되실 거예요. 그리고 공공기관은 나이가 너무 많으면 또 안 뽑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젊은 사람들 해당 얘기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네, 급여가 요 정도 수준인데 내가 들어가는 곳은 보면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런 걸 말 수 있죠. 내가 무경력이에요. 경력 하나도 없어요. 근데 처음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급여가 낮은 곳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사람들이 거기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이런 데 가셔서 1년 딱 채우시고 그 다음에 높은 데로 올라가면 되죠. 그러면 1년 경력 생기잖아요. 그 다음부터. 예, 지금 얼마 전에 그 댓글 다신 분 중에 무경력인데 60대신데 네, 무경력으로 60대신데 10군데 해가지고 이렇게 되셨다는 분 계셨어요. 네. 그분 제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응원합니다. 딱 1년만 채우시고요. 급여는, 근데 여기 마지막에 급여는 유유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급여가 좀 작은 것 같은데 괜찮아요. 60대 그냥 1년만 딱 고생하시고 그런 데서 이제 1년 딱 경력 채우신 다음에 다른 데로 가시면 돼요. 그러면 다른 데 좀 좋은 경력으로 해가지고 조금 좋은 급여에 대우받으면서 가실 수 있으세요. 물론, 네, 다른 데 될 때까지 여기 다니면서 되시면 바로 이동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네. 자, 오늘, 예, 급여에 관한 얘기 좀 드려봤습니다. 네, 천차만별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뭐, 이런 댓글 달지 마세요. 저희 동네는 네, 동네마다 분명히 틀리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저도 경기 남인데 그 돈 안 주던데요. 막 이러시는 분 계시는데, 예, 그거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평균과 기준이 있고 그 예외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급여가 적은 대신에 일이 적다라는 뭔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안 그런 경우도 있죠. 일은 엄청 시키는데 급여도 적다. 그러면 거긴 나와야 돼요. 가끔 있습니다.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설 관리에 관한 제가 전자책을 여러분께 많이 썼는데요. 시설 관리 전자책이요. 네, 전자책입니다. 종이책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배송이 되는 게 아니라 권한으로 접속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전자책입니다. 바로 밑에 보면 더보기 클릭하시면 여기에 신청 링크 있어요. 거기에 신청하시면 제가 문자로 다 보내드립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가격은 제가 커피 한 잔 얻어 마시는 5,000원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이게 구글 문서예요. 그래서 저도 구글에다가 여기다 써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 접속 권한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메일 주소가 필요합니다. 메일로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요. 접속 권한을 드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쓰는 지메일 주소를 주셔야 되는데, 안드로이드 폰에 지메일 주소 있는 거 아시죠? 안드로이드 폰에. 이거 쫙 내려가지고, 맨 위에서 긁어 내려가지고, 톱니 모양 설정 들어가시고요. 톱니 모양 설정 들어가셔서, 조금 내리다 보면 거기에 구글이라고 있어요. 영어로 구글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요거 딱 터치를 하시면 첫 번째 내가 지금 들어가 있는 계정 지메일 주소가 나와요. 그거 보내주셔야 핸드폰에서 열려요. 근데 엄한 거 다른 거 보내주시고 핸드폰에서 안 열린다고 하신 경우가 막 가끔 있으니까요. 그거 확인하시고 그 주소를 저한테 신청할 때 보내주시면 제가 그렇게 해서 권한 부여해 드립니다. 물론 잘못돼도요. 네, 그거 보시고 다시 바꿔주시면 제가 권한 변경해 드리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